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발음도 잘못되고 성급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소음병을 말한다는 게 소양병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 이미 뭐 녹화로 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이 PDF 파일은 뭐 고치던 뭐 안 고치던지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의 원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제가 발음에 예를 들어서 미스를 한다든가 이러는 거는 그냥 뭐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한영 씨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 오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뭐 제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임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를 소개해 드릴 만한 그런 저기는 못 됩니다. 자, 요 조문에서도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발안을 했다. 그런데 병증이 풀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한하는 경우는, 여기에 이 반자를 썼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죠. 자, 이 사람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발안을 시키려고 해도 괜히 아무리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내려오던 법대로 한토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안을 시킨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동기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기대하고는 다른 게 이 사람이 오한기가 있더라. 자, 여기에 보면 허고라고 하는 이렇게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평본에서는 이것이 주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우리가 상한론에는 이것이 또 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 허자를 썼을까? 이거를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한은 태양병 표증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후지만 소음병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안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오한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미비한 거죠. 조문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발안했는데 병증이 풀리지 않고 오한했다. 그러면 여러분 게시탕을 쓰든 망탕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 주석을 통해 가지고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허자라고 하는 위탁의 글자, 참보한 글자를 여기다가 살짝 몰래 집어넣은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결국 부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증이 풀리지 않았는데 왜 그 많은 중에서 작약하고 감초를 하느냐? 그리고 왜 계지와 망은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병증이 여기서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태양병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몸이 뭐 개운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자, 처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안했더니 병증이 불리하면서 복증 언급하면서 복부에 그 복직근이 잡아 당기고 급하면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초를 쓴 거죠. 그리고 오한한 때, 그리고 사지가 굴신하기가 편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이 오한은 계지탕이나 마왕탕에서 쓰는 오한이 아니라 부자재를 써야 한다는 오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오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한이 어떠한
증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발환을 시키거나 해기시켜야 되는 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소위 말해서 부자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이 반자를 쓴 거, 도리어 오한이 있다는 것은 병이 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저도 문자적 해석이에요. 조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오한은 태양병의 그 계지의 증후가 아니라 소음병 부자의 그 증후가 된다. 다만 그 증후가 그 증거가 부족해서 이에 누군가가 허자로서 망양의 구실로 삼은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참보다 누군가 살짝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억측해서 해석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는 처방이 일단은 그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처방의 약물을 근거로 해서 증상을 갖추는 것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증은 비록 아직 사역탕증에까지 또 사역탕이나 진무탕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복중이 이렇게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약간 경직되고 땡기면서 아픈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직근이 여러 번 잡아 당기면서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배를 복진했다는 거죠.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용어가 나오면은 환자의 몸을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보지도 않고 계지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감각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론은 눈으로만 보는 책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환자의 마음을 손으로 만져보게끔 글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그냥 몸에 익히셔야 돼요. 몸에. 자, 이 조문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조문이에요. 발안하고 또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합법도 썼는데 여기서 약을 만약약으로 하지 말고 혹 이렇게 해도 되고 하였더니 발안하고 합법을 썼더니 이런 소리예요. 병이 그대로네 이 소리예요. 잉이라고 하는 예전과 같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번조한 경우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복령사역탕으로 치료한다. 이게 이제 미스터리죠. 이것도 여러분 그대로 보면은 번조 어떠한 병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번조 하나만 제시를 한 거예요. 번조증이 있다고 복령사역탕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는 거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한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글들을 봤을 때 혼동하면 안 돼요.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글의 어떠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의학은 심오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조건만 가지고 복령사역탕을 쓸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조문이 올바르게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해입니다. 결코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쓸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상한론이 어려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교정을 그래서 해보면은 발안하고 또 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그대로 풀리지 않고 자, 가슴 아래 심장 부위가 두근두근거리고 또 소변이 분리하면서 여러분 소변이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약 그냥 근육 경련하면서 번조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복령사역탕을 쓴다. 우리가 그 대청룡탕 중에서 그 맥이 미하면서 대청룡탕을 쓰면 안 되는 경우에 썼을 때 어떻게 됐죠? 복주 권력한다 그랬죠. 사지 골랭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번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해가지고서 오치했을 경우 복룡사약탕을 쓴 예가 있었죠. 대청룡탕 조문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글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청룡탕을 써가지고 괴병을 일으킬 때, 소음병의 괴병을 일으켰을 때 일본 고방가들은 복룡사약탕만 쓴 게 아니라 진무탕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결정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육경련이 여러분 조금 오진했다 그래서 오치와 역치를 했다 그래서 근육경련이 생기겠습니까? 자, 현재 우리 시각에서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임상 경험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환경과 식생활의 환경이라든가 지금하고는 판약이 다르죠. 그렇다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분명히 그 당시 사람은 이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는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황탕 한번 잘못 쓰고 과하게 썼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글들을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진실성을 우리가 함부로 폄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식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집에 어떤 그 갖추어야 되는 체온이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먹는 거 생각해보면 엉망이죠. 이때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40살도 넘기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한번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발환하고 합법을 쓰게 되면 일반적인 병증이 보통 관례대로 보면 풀리는데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ing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는 글 쓴 사람의 의도가 그러한 요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자니 ing자니. 그러니까 번저는 이른바 삼양병뿐만 아니라 삼은병에도 모두가 있다. 이거는 유명한 얘기니까. 자, 중경서를 보다 보면요. 번조증은 대체로 여러분 열병의 징후잖아요. 그런데 음병에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소음병에도. 걸병에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두 삼양병뿐만 아니라 삼은병, 그러니까 음병과 양병에서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번조는. 그래서 오직 번저 이것맛을 근거를 해가지고 복룡사약탕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옳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발환이라든가 합법을 아직 쓰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불안출이 번조한 경우는 실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청룡탕으로 치료하고 이것은 뭐 받아들일 수가 있죠. 환자가 왔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번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대청룡탕으로 쓴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도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발환을 하고 오치와 역치를 겪고 나서 병증이 오히려 풀리지 않고 번조한 경우는 음의 허에 해당된다. 이거는 복룡사약탕으로 치료한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 이것이 바로 금감, 의종금감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 한과 하를 이미 시행했느냐,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실을 구분해서 그 처방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환을 했던 합법을 썼던지 간에 그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번조증이 일으키면 오치와 역치에 관계없이 대청량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실제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사항은 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역탁증을 근거를 하되 반드시 거기에 복령과 인삼의 주치를 고려를 해야 된다. 조문에 비록 심하게라든가 신순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처방의 약물을 우리가 근거해서 판단한다면은 이것은 알고 보면은 수음이 심화 부위에 적만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지 우리가 복령사약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번조증 하나만 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조문은 여러분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 번조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 번조는 대표적으로 백호탕증이라든가 소쇼탕증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이승계탕에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열병뿐만 아니라 음병에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수분 변조증으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랄까 이렇게 글을 뭐랄까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증상을 모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도 괴병을 일으키지 않는 어떠한 뭐랄까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충이라는 뜻입니다. 괴라고 하는 건 두근두근 하는 거. 그것은 배꼽 오목 가슴 쪽으로 심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축축하면서 두근두근 거린다라는 걸 형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하면서 불안하다. 동기하면서 기가 움직이면서 불안하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허라고 하는 의미. 소위 공중, 위중, 공허해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허, 위중, 공허가 여러분 이럴 때 번조증이 생깁니다. 번열증이 생겨요. 치자시탕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중공허라는 말은 위중공허해서 번열이 생긴다는 것은 함부로 승기탕을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수증, 위내 보통 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중공허와 정수증에 의해서 심하게가 발생되어진다. 소변 분리는 여기에서 병근과 병기에 해당하는 증상인데 실질적으로 정수증과 소변 분리는 상관성 관계가 있는데 임상에서 환자들한테 소변 분리하냐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은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이래요. 그래도 정수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심하게 신순동 번조는 바로 축수 진동의 증상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이수시키고 회양을 하지 않고 능히 심하게와 신순동 번조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복령사회통이 도대체 처방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수 회양시키는 약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굉장히 그 시간도 짧게 걸리는 거 그래서 바로 다음 강의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발한 후에 오한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한하고 났더니 그럼 발한하기 전에 오한은 뭐죠? 태양경 표증에 해당되는 징후일까요? 오한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이 오한이 허하다고 하는 이유를 이 조문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오한하고 다만 열이 있는 경우는 실이다. 이런 것은 마땅히 위기를 좋아하게 해야 하니 조이승계탕이 합당하다. 줄만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한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오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안이 물론 중요합니다. 발안했다는 건 뭐죠? 진액을 소모시켰다는 거예요. 진액을 소모시키고 나서 오한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발안에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허고라는 말을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주의 문자다. 주의다. 그리고 참보라 그랬죠. 참보. 누군가가 외람되게 보충해 놓은 거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부자재를 써라 이런 소리예요. 실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대왕을 써라. 대왕이라는 약 써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이승기당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70조문에 해당되는 이 조문을 해당해 가지고 이 글 쓴 사람의 의도가 허와 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잘못해 가지고 보약을 써야 된다든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발안 후에 특히 오한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헛고야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발안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온법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법을 써야 된다. 다만 발안하고 나서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글의 의도예요, 여러분. 위에 말한 게. 그러나 사실은 발안하고 나서 오한과 오한으로서 그 한열과 허실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다.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은 과론을 면치 못한다. 지나친 논리다. 내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경에서는 사기가 성한 것을 실이라 하고 정기가 빼앗겨진 것을 허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론을 해석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내경의 이 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한론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기는 결국 풍한 서습의 사기요 정기는 영위의 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의정군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의정군감뿐 아니라 가금 같은 경우도 이런 류의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위주해서 논하면 실이고 사람, 병인을 근거해서 논하면 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기가 인체의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정기가 결국 우리 몸에서 탈진되는 이유는 외감과 내상이 아니면 뭐냐 이런 소리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인체의 병증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력이 쇠진한 것이지 병증 없이 기력이 쇠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 논리대로 하면 후세방은 뭐냐면은 기력이 쇠진한 것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방의 관점에서는 그 기력이 쇠진한 원인 자체가 외감과 내상의 어떤 병증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증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고방의 개념이고 기력이 쇠진된 것을 보호해 주는 게 후세방의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세방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약이라든가 치료약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약도 알고 보면 치료약입니다. 자, 이때 상황에 이 옛날 우리가 2000년 전 중경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중경은 정기를 보호하지 않고 오직 병동을 치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세방을 쓰더라도 병증을 치료한다는 개념에서 약을 쓰면은 후세방도 고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역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약들을 보약이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고법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병독을 치료하면 정기를 회복하는 것을 기약하지 않더라도 이 정기는 저절로 회복된다. 이것은 여러분 중경의 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경의 법은 중경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현대 또는 미래에서도 벌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경이 중경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면 우리가 뭐하러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병독을 치료하는 것은 착수처. 이것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을 너무나 많은 한의사들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효험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왕탕도 기를 회복시켜주는 약이고 진액을 보존시키는 약이고 양기를 회복시켜주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약이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진액을 보존시키고 해양시켜주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효험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착수처, 손을 놓는 곳이다 이런 소리죠. 어떠한 것을 실행하는 곳. 효험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기를 보하면은 바로 병독이 저절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경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는 맞을 수가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정기를 보하면은 모든 병증, 병독이 다 풀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한론이고 후세방이고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동의보가 그 많은 처방을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병독을 풀려고 하면은 저절로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고 정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요거를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만 제가 치병독자는 착수처, 기자복자는 효험처라고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허실을 알고 보면 이것은 참보다. 이것은 알고 보면은 대왕과 부자와 대항을 사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이것은 근계율학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상한론 조문의 큰 틀에서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글 쓴 사람의 의도는 허실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허라고 하는 개념에는 발안해서는 안 된다. 합법을 쓰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대왕에 해당되는 약을 써야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이 조문에서 정말로 우리 후세 사람들한테 경고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병증의 그 조짐에서 그 병세의 그 조짐에서 병세를 살펴봐 가지고서 그 극증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소리죠. 금호 미발. 이것도 극증에 송산되지 않도록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을 읽어보면은 제가 지나치게 뻥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병세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어떠한 쪽으로 그 결과가 초래되어진다는 것을 중경서는 여러분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당증에서도 잘못했을 때, 역치를 했을 때, 그래서 오치죠. 어떻게 보면은 오치나 역치를 했을 때 골병이 생겼을 때가 복죽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단편적인 얘기지만 근육경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조짐에서 병세가 더 악화되기 이전에 바로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런 글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그 경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 설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자들한테 약을 써가지고 부작용을 일으켰다. 부작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그 예후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미발에 그와 같은 그 조짐에서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증상은 하리로 빠진다든가 조시와 같은 극단에 이르게 된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하리는 뭐죠? 사역탕의 병증이죠. 조시는 승기탕이죠. 이럴 때는 사역탕과 승기탕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기불화라고 하는 것은 이 조문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도 본문에서도
마땅히 위기를 화해야 된다. 도대체 이 위기가 뭐냐는 거죠.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상적인 글이 아니죠. 예. 위기 불화라는 것은 열실 탈핵이다. 이 경우에 조의 승기탕을 줄만하다. 주게 되면은 조열이 풀리고 진액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위기가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열의 발작이 해소되고 진액이 저절로 자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조의승기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열, 내시를 치료하고 진액을 저절로 우리 몸에서 생성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화라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변이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시가 형성되지 않는데 이에 조의승기탕으로 오로지 설사시키면서 진액을 고갈시키는 약으로 여기는 것은 이 글의 의미를 잘 살피지 못한 과오다. 불심찰지 과오. 자세히 살피지 못한 과오다. 우리가 결국은 뭐죠? 약에 대한 편견이 엄청 심한 거죠. 얼마 전에 저한테 그 60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60한 7, 8세 되시는 아주머니인데 체격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제 몇 달 전부터 이명증이 생기고 근데 이분이 이제 복만하고 변비가 심해서 대승기탕에다가 좀 죽엽하고 사물탕을 합방했었는데 이분이 약간 설사가 유발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물론 저가 망초를 썼기 때문에 변비증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은 설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약이 잘못된 걸까요? 약이 약간 과하다 하셨는데 제가 배를 눌러보니까 복부는 빵빵했던 게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두고 보자고 일단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설사까지 하루에 2번 하면서 설사까지 할 줄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건데 제가 지금 관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이제 머리도 이 뒤에 한강증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기탕, 조의승기탕뿐만 아니라 대승기탕은 조혈을 궁극적으로 진액을 고갈시키는 약은 아니에요. 그것을 남용이 됐을 때 이제 진액이 이제 고갈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자, 태양병 발한 후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랬는데 대한출했다. 이게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발한하고 나서 또 대한출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위중이 건조해졌다. 자, 여러분 위중건은 뭐죠? 추리죠.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를 추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땀을 흘리게 했더니 땀이 흠뻑 흘리고 났더니 이런 소리죠. 그것으로 인해서 위중이 건조해졌다. 그래서 번조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자꾸만 마시려고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조금씩 마시면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그렇게 해서 위기를 조화롭게 하면 병증이 치료가 된다. 만약의 경우 맥이 부하되 소변이 분리해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소변 분리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글을 짜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변 분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소변이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미열하고 약간의 미열이 있으면서 소갈증이 있는 경우는 오령산으로 쓴다. 요거 글자도 잘못 썼습니다. 초두변으로. 이 초기에 제가 파일을 작성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태양병 발환하고 났더니 이거는 여러분 없어야 돼요. 태양하고 발환했더니 번조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물을 먹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조금씩 줬다. 이게 재밌는 거래요. 조금씩 주어서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예, 흡수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랬다 치료가 됐다는 소리예요. 예, 이것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우리가 글을 볼 때 태양병 발한 후에 번조 부등면하고 예,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영위기하 이거 없애야 돼요. 예, 그래서 좋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병을 발환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번조증이 생기면서 여기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런 조문이. 이 사람이 낮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근데 밤에 되면 안정을 취했다. 이것은 낮에 편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득면은 꼭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번조증이 생기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편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자구책이죠. 물을 먹은 거예요. 입이 마르니까. 그랬더니 치료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물만 가지고도 치료가 되어진 거죠.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맥이 부하면서 보니까 소변이 별로 안 좋더라. 예전보다 소변 상태가 안 좋아졌더라. 그러면서 약간 미열이 있으면서 소갈. 여러분 여기서 맥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맥이 여러분 이 사람이 열증이 약간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부한 거예요. 그런데 갈증이 있다. 갈증이 있으면 여러분 백호탕을 쓰죠. 보통 백호가 인삼탕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 소변 분리라는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변 분리로 인해서 흉중이든 위중에 정수증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을 소변 분리라고 하는 증상을 통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변 분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지만 환자들한테 누구나 다 이 오련상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의사가 그 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 자, 대안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대안출은 반드시 발한 후에 또다시 발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위라고 했을 때 인용한 거예요. 제가 누구의 글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예, 일본 고반가가 쓴 말입니다. 예, 황한의학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잘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고반가들도 여러분요. 예, 그 상한농 중국의 상한농도 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살짝 갔다가 옆으로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 말, 위중건이 왜 발생되어졌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거예요. 규명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발환을 했더니, 대발환을 했더니, 그러니까 발환을 심하게 했더니 이와 같은 증상이 초래됐는데 이거 보니까 위중이 건조한 거다. 이게 다 추리입니다. 예. 이게 다 주의 문자예요. 예. 주의 문자가 본문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위증건이라든가 위기부라 이것은 다 위탁의 의안이다. 예. 그래서 제가 철칙 계속 얘기하죠. 오직 증거가 되는 증상만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증건이라든가 위기부라를 이해를 해야지 덮어놓고 병증에 근거하지 않고 위증건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달리지만 그 뜻은 하나니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냐면은 이 조문에서는 진액이 탈진됨으로써 조혈이 발작되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 증상은 번조, 부등면, 가려금수, 서모, 복만, 조시다. 예. 여기서는 딱 이 번조, 부등면하고 가려금수만 얘기했지만 서모증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조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복부가 팽만해진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환자의 이런 복부의 상태도 보고 나서 조이승이탕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러나 조금씩 물을 마시게 했더니 낫는 것은 아직
조이승기탕 증상에까지는 이루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이승기탕 증상이 이러면 여러분 물 마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안 마시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게 훨씬 좋죠. 예. 예, 이 상황에 소소요 음수죽 병증이 치료된다는 것은 흡사 천연의 백호탕과 같다. 물은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본 고방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은 마치 천연의 백호탕이다. 만약에 물을 마셨는데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은 그 병세에 따라서 백호탕이나 소시오탕, 조이승기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하면 된다. 자, 소변이 분리해가지고. 근데 어떤 경우는 소변이 분리해가 미열하고 소갈이 있는 경우는 오룡산으로 치료한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백호탕 구갈은 백호탕에 나타나는 갈증은 망진 때문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있다.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소리예요. 그런데 오룡산에 해당되는 소갈은 축수증으로 발생되어지는 구갈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마시게 되면 거부를 하게 돼요. 물을 마시게 되면 토하게 됩니다. 꼭 토하지 않더라도 잘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수역 요것은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룡산증에 특별히 소변 분리라고 기술한 것은 바로 축수과의 연고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이 사람이 수분이 우리 몸에 정체되어진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글을 썼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글을 끼워 맞힌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오룡산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소변 분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임상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사람들이 그 병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는데 소변 분리를 약간 몰래 갖다가 끼워 맞힌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소변 분리는 여기 상황에서 오룡산증에선 병근에 해당되는 거고 미열소갈은 병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미열 때문에 표증과 표리가 불해할 때 오룡산을 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룡산에 계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에요. 여기서 미열은 축수로 인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수기가 정체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수기가 상충하고 진동했을 때 발열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열은 표열이 아니라 표사에 의한 미열이 아니라 축수증으로 인한 진동으로 발생되어지는 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지가 이 미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룡산에 계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기가 우리 인체 내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해기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수기의 그 상충과 진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계지가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덮어놓고 조문에 분명히 나와요. 오룡산증은 표리가 불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표리 불해는 후세 사람들이 너무 이 문자적 해석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맥이 부하다든가 맥이 부하니까 표증이죠. 여러분 이증 가운데서 맥이 부한 경우 있어요. 이증 가운데, 그러니까 표증 가운데에서도 맥이 미한 경우도 있고 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맥의 어떠한 특정 가지고 그 병위를 결정짓거나 병의 어떠한 그 성질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다만 소변 이와 분리로서 백호탕과 오룡산을 구별하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해야지 구별할 수가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축수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수기는 여러분 상충 진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문자적 해석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 연계 출감, 연계 감조탕에도 기상충이라는 것과 분동증이 오히려 있는데 하물며 오룡산증에는 없겠는가 이 소리죠. 오룡산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
두중감이라든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이명증이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심한 경우는 발작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오룡산증으로. 오룡산증에. 그러니까 수기 변조로 나타나는 병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대 생리학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떤 우리 몸의 체액의 변화, 뭐 어떻게 보면 또 전해질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상한론에 이해하는 데 개입시키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가 오룡산증이라든가 연계감조탕이라든가 계지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열소갈이 비록 수기 발작의 징후이나 알고 보면 오룡산증은 축수증에 굉장히 심한 거다. 이 밖에 반드시 심계, 현운, 이면, 경련 같은 것을 참고하고 심지어는 전간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전간증, 우리가 수기 변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간질의 발작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간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수기 변조가 심해가지고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기가 그 진동하고 상충을 일으켰을 때 잠재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증, 이 간질과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금계율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이게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강의 가운데는 우리가 뭐 어떤 거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하찮은 글 가운데도 왜 이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서 오한을 허증이다, 허 때문이다, 열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왜 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